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 부모님은 2분 다 살아계십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남편보다 2살 적은 시누이가 하나 있고 시부모님으로는 시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결혼 당시에는 2분 다 계셨는데 결혼 후 3년 차에 시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지금은 시어머니만 계신 상태예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보다 1살 더 많은 여시 같은 시누이 때문입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1살 많은 33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비혼주의자들도 많으니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가족이 되고 보니까 왜 여태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시누이는 현재 그냥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치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빚도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카드로 명품을 사고 신상이 나오기만 하면 눈이 뒤집혀지더군요. 되게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 말하자면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시누이의 은근한 무시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그냥 양가 가족들끼리 또 한 번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신혼집이 남편과 저는 30%씩 돈을 모으고 저희 부모님이 잘 살라 하며 40% 정도를 보태주셔서 저희 부부의 형편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가족들 모두 있는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가 집을 해갔으면 새언니가 가고는 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 엄마? 눈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시누이를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치를 주면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죄송해요 사부인.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넌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왜 만난 말 아닌가? 결국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잠깐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고 들어와서는 입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이 돈을 보탰다는 말만 듣고 그 앞에서 그렇게 눈치 없는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시누이 때문에 참 힘든 일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 눈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원래 가섭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딱 있는 만큼 자기 형편에 맞게만 행동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이나 가방 사는 것보다는 제 스타일에 맞는 옷을 인터넷으로 쇼핑하거나 길거리 다니면서 입어보고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는 안목도 나쁘지 않아서 친구들이 쇼핑을 다닐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시누이가 저를 만났을 때 제 옷을 보고는 어디서 샀냐고 하면서 엄청 물어보더군요. 분명 명품일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비싼 거 아니고 인터넷 어디에서 산 거라고 알려주고 나니까 이렇게 싼 옷이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몇 번 더 반복되고 난 뒤 저를 약간씩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직감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1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티나게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부부와 시누이가 같이 밥을 먹게 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차 자리가 없어 바깥에서 주차를 하고 돌아온다길래 저는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항상 늦게만 오던 시누이가 먼저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맞은편에 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오늘 되게 일찍 오셨네요. 아 네. 좀 일찍 오고 싶었어요. 메뉴는 골랐어요. 오늘 오빠가 쏜다고 하니까 마음껏 시켜요. 우리. 라고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데 갑자기 비웃음을 치더니 제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맨날 옷도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사입고 우리 오빠 보기에 쪽팔리지 않아요? 나랑 1살 차이 나는데도 옷도 너무 싼 것만 입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아직 30살 초반인데요. 저는 아직 명품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서요. 그럼 아가씨가 사주는 건 어때요? 시누이는 저보다 돈도 못 벌고 매번 카드빚으로 사는 것을 다 알긴 했지만 괜히 시누이와 감정골이 깊어질 것 같아서 모른 척 해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 꺼내는 시누이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저에게 깝치더군요. 아 근데 진짜 새언니는 옷만 조금 더 비싼 거 입으면 참 좋을 텐데 오빠는 창피하겠다. 아가씨 적당히 해요. 저는 아직 명품 생각도 없고
아가씨처럼 형편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사고 싶지 않거든요. 뭐? 방금 뭐라고 했어? 형편이 안 돼? 말이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저 아가씨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명품을 사고 사치를 부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젠 적당히 해요. 저도 참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어머, 뭘 알고 그러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월 2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200 가지고 한 달에 그렇게 사대는 건지 참 구경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뭐? 오빠가 알려줬니? 아니거든? 230이거든? 알 거면 제대로 알고 말해라. 200이나 230이나 뭔 차이인지.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둘 다 그렇게 사치 부리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 아닌가요?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예요. 사람이 먼저 명품이 되어야지. 너 지금 하는 말들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아가씨가 이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누이가 빨개진 얼굴로 남편에게 말을 꺼내려고 하자 제가 먼저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머 자기야, 주차 자리가 없었나 보네. 엄청 오래 걸리고. 음식은 시켜뒀어? 아가씨는 속이 안 좋대. 그러고 보니까 혈색이 안 좋은 것 같지 않아? 아가씨 얼른 가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씩씩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데려다 줄까라고 물어보는 것 같길래 제가 그냥 괜찮아요? 혼자 가실 수 있죠? 라고 물어보니 자존심 때문인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저와 남편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날로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내기엔 힘들 것 같아서 남편에게 여태껏 시누이가 저를 무시해왔던 행동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시누이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는 시누이와 마주칠 일도 없어서서 참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달 뒤 일이 터지게 되었네요. 시어머니 생신 전날 저희 부부와 시누이가 함께 선물을 사러 가는 건 어떠냐고 남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행동해보자고 먼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제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계획대로 한번 연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가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쭉 훑더니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사실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쇼핑을 하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시누이와 저만 남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다 들리게 혼잣말을 하더군요. 같이 서있기 쪽팔리네. 저는 이 말을 들었는데도 그냥 그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고르려고 돌아다니던 와중에 저희는 백화점 중간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있던 저희는 남편이 먼저 계획대로 목이 말라 커피를 사올까 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지갑을 꺼내던 남편이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며 시누이에게 카드 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제가 갔다 오겠다고 하고 시누이의 카드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갑을 가지러 차에 가겠다고 했고요. 따라오겠다는 시누이를 말리고 말려서 벤치에 앉혀두고는 저 혼자 카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 명품 매장에서 어머니와 어울릴 것 같은 가방 하나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 카드로 제 가방을 샀다는 오해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스무디를 사고 왔더니 얼굴이 빨개져서는 씩씩대고 있더군요. 야, 너 뭔데 내 카드로 가방을 사? 갑자기 아가씨가 명품 좀 사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요. 왜요? 그걸 왜 내 카드로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하라고 했죠. 잔소리도 할 거면 좀 주고 나서 하세요. 짜증나게 계속 무시하지 말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어차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진짜로 가지려고 그랬겠어요? 아가씨나 가지세요. 그리고 다신 저한테 훈수 두지 마시고요. 때마침 시누이 뒤로 오빠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냅다 지르더군요. 그러자 가까이 온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저는 앞에서 연기를 했어요. 아니 난 그냥 커피 사러 가는 길에 어머님이랑 정말 잘 어울려 보이는 가방이 있길래 그냥 아가씨 카드로 먼저 결제해버렸어.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서 사과하는 중이었지. 죄송해요 아가씨. 이렇게 여우처럼 구니까 시누이도 기가 막혔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야, 어디서 구라를 쳐. 아니잖아. 네? 아닌데 왜 그러세요? 오빠 미안. 내가 너무 개념 없게 굴었어. 죄송해요 아가씨. 돈은 바로 드리려고 했어요. 화푸세요. 이렇게 나오는 저를 보고 시누이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집에 와서 오빠는 신우이에게 돈을 반을 주었고 결국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그 가방을 선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만만치 않은 미친년이라는 걸 알았는지 신우이가 저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역시 미친년한테는 미친 짓으로 대응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주위에 또라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똑같이 대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평생 자기 잘못 깨닫지도 못하고 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